녹색불. 보셨나요? 다시 한번. 검은 계통.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 빨간불에 아주 여유롭게 무단횡단합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 내려가던 불박차랑 사고 났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같이 보시죠. 지난 2월 27일 노인분과 사고 났습니다. 할머님께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셨습니다. 저는 과속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님께서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계셔서 사고 날 때까지 못 봤습니다. 할머님은 늑골골절, 폐 손상, 발목골절 등의 부상이 있으셨고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중상해로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지금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서 지금 구직 중이라서 큰 돈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합의금 낼 형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경찰은 중상해다, 많이 다쳤다,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중상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죠.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 잘못이 있고 중상해라고 그러면은 합의되면은 공소권 없음이고요. 합의 안 되면은 처벌받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2009년 2월 이전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 아니고 뺑소니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는 10대 중과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12대 중과실이죠. 저도 그냥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럴게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그냥 공소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사망이나 식물인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러나 가족들의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상해일 때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의 형사비가 필요하다. 종합보험 가입 플러스 형사비가 돼야 공소권 없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그래서 경찰이 중상해에 해당될 것 같으니까 형사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여기 뭐 있어요? 가로등. 가로등이 이렇게 밝아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실제로 보여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안 보이면 운전하지 말아요. 이렇게 시커먼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썬팅이 짙었거나 블랙박스가 흐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가로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보다 훨씬 잘 보이죠. 이거보다 훨씬 잘 보이죠. 이거보다. 여기서부터 건너오는데 왜 여기 못 봐요? 왜 못 봐요? 왜? 갑자기 뛰는 것도 천천히 걸어왔는데요. 한 30m 전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만 갖고 있으면 40m 전에서 보일 수 있어요. 운전 잘못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있었나요? 이쪽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가렸나요? 그런 차도 없어요. 맞은편은 차에 불빛에 팍 해서 눈부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 없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큰일 납니다. 보세요. 시야 방해되는 게 없었습니다. 운전자 40, 무단횡단자 60%입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지만 운전자에게 40%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천 건 재판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보고 개소리 하지 개같이 있네요. 아빠 틀렸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우리 개들이 잘못 찢은 거예요. 지금 찢으면 안 돼요.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럴 때 저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백대영 인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불박차 40% 들어있잖아요. 저 상대가 다 잘못되고요.
무단횡단 60, 불법 40. 그런데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어요. 신호위반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합의를 하래요. 돈 없어요. 모아둔 돈 없어요. 중상해. 중상해가 뭡니까? 상해 중에서도 중상해. 무거운 상해. 중상해는요. 첫째, 죽을 뻔하거나 죽을 뻔했거나 두 번째, 영구적으로 큰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죽을 뻔했거나 뭐 조금 장애 갖고는 안 되고요. 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야 돼요. 영구 장애 크게 남는 거 뭡니까? 식물인가,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이런 거. 두 눈 다 실명이면 당연히 영구 장애인데 한눈 실명일 때는 아직까지 명확치는 않은데요. 중상해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상해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다친 데가 어떤지 봐야 되죠. 늑골골절, 폐 손상, 발목 골절. 발목 골절은 뼈 부러진 거 수술해서 몇 달 지나면 뼈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이는 거니까 좀 뻣뻣하죠. 뻑뻑해요. 시간 지나면 풀어집니다. 2년이나 3년. 장애가 없거나 장애 인정되면 14%, 한시 2년. 많으면 3년. 그러니까 그것은 중상이 아니에요. 남는 거. 늑골골절과 폐 손상. 저거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서 폐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폐에 피가 고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혈흉, 혈흉이라고 그래요. 가슴속에 피가 고인 거. 거기로 공기가 들어오면 기흉. 그럼 빨리 관을 연결하고 뽑아내야 돼요. 그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 수술은, 수술 받으시고, 폐 손상에 대한 그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목 골절도 그것은 당장 급하지 않아요. 근데 혈흉과 기흉으로 여태까지 중상해 인정된 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갈비뼈 골절되면서 폐 잘 찔러요. 그리고 그건 장애가 인정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약해 보입니다. 의사가 중상해라 해서 다 중상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과연 혈흉, 갈비뼈로 좀 폐를 찔러요. 그 피가 나요. 이 안에서 찔렸으니까. 과연 그것을 사람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중상해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혈흉, 기흉으로 중상해 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변호사 틀렸다. 한 변호사 틀려갖고 의사가 중상해다 이거. 죽을 뻔했어. 그때 빨리 수술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 근데 저게 닥터 헬기를 타고 와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수술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병은 다 수술하더라고요. 흉부외과 의사만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흉부예요. 흉부.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경외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 중에 저랑 친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김한울루 선생. 부산에서 흉부외과 하고 있습니다.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네. 큰 병원 응급실에 근무할 때는 엄청 고생하죠. 제가 볼 때는 중상해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중상해라고 그러면 한 변호사가 얘기한 게 틀리고 의사가 중상해라고 했고 경찰도 그래서 중상해 그대로 올리고 지금 중상해 여부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검사도 중상해라고 그러고 그러면 구속 안 하면 구속될까요? 아니요. 합의 안 되면 구속될까요? 괜찮아요. 구속 안 돼요. 할머니 잘못이 더 커요. 무단횡자 잘못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은 무단횡자 100%로 생각하실 정도로 무단횡자 잘못이 더 큽니다. 합의 안 되더라도 구속되거나 실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벌금 한 300만 원 될까요? 사망일 때도 저런 사고일 때 요새 벌금 7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2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 12주 진단 나왔을 텐데 발목 골절이니까. 그러면 주당 70만 원씩, 아니 50만 원씩, 600만 원? 아니에요. 과실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00, 300, 요 정도? 제 마음 같아서는 200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소검수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설령 중상해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중상해 아니라고. 판사도 중상해로 한다 하더라도 구속 안 돼요. 실형 선고 안 돼요. 제 정확도 지금 얘기하는 99%입니다. 첫째는 중상해가 아닐 것 같고요.
중상에 된다 하더라도 벌금 한 200 정도? 그러면은 혹시 저 부단횡단자 가족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에 합의해줘야죠. 왜? 나중에 중상이 아니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중상이야. 너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 골로 가. 안 골로 가요. 그래서 벌금 낼 돈으로 합의해서 조기에 정리하면은 그게 제일 윈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윈윈입니다. 저 할머니 가족이 저한테 오셔갖고 변호사님 중상인데 저기 좀 구속 좀 시켜주세요. 안 돼요? 그럼 저기 저 혼 좀 내주고 싶은데 혼 안 나요? 무겁게 혼날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200, 아주 많으면 300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지 못해서 할머니가 다치셨으니까 한 200, 300 정도에 서로 원만히 합의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뭔가가 정리가 안 되면 두고두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